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콧물 훌쩍이는 소리와 기침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기온 변동이 큰 탓에 감기와 독감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최고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며 오늘 아침에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지난주 황사 발원지에서 유입된 황사는 점차 약화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는 5도, 안동은 3도, 김천은 영하 0.7도, 포항은 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오늘 16도에서 22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변덕이 큰 기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하늘빛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여성 친화 도시에 재지정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계기로 성별 구분 없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청 광장에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서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여성 친화 도시! 와! 함께 해주십시오! 현판은 아무나 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등을 평가하는 여성가족부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됩니다. 엄마 참손다는 지역 유치원과 아동센터 등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월급을 받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포항에서 시작해 경북 전체로 퍼졌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유아들을 돌봐주는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도 경북 최초로 포항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도시로 딱딱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포항시가 얼마나 따뜻한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을 하는지 이번에 지정된 걸로 보시면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친화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여성 친화 도시에서의 여성이라는 단어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그리고 아이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발굴되지 않은 많은 역량 강화를 해서 저희가 포항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고 안전하고 편한 도시라야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더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은 중앙도서관은 웹툰 창작 체험관을 조성해 만화 특성화 도서관으로, 대잠도서관은 문학 수상작 코너를 마련해 문학 특성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도서관은 큰 글자 도서 및 노후 생활과 건강 관련 서적을 비치해 노인 특성화 도서관으로,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포은 오천도서관은 AR, VR 도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춰 어린이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군공항 이전부터 주변 지역 개발까지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과정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 들어설 복합공항은 민간공항 1.87제곱킬로미터, 군공항 16.9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짓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신공항 건설 추진단도 설립합니다. 특별법에는 군공항의 기부대 양리에서 생기는 차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내용이 포함돼 가장 중요한 사업비 조달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공항이 빠져나간 대구의 기존 터는 첨단 산업과 관광, 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합니다. 종전터 개발에는 LH와 대구도시공사, 민간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개발의 주체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공항이 들어설 주변 지역 개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항 신도시와 함께 5,800억 원을 들여 물류와 유통, 첨단 제조업이 들어서는 항공물류 산업단지와 항공정비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4,400억 원을 들여 생산과 가공, 유통 서비스, 수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도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건설을 하는데 우리 목적을 두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먼저 구하고 시공업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대구시와 도에서는 그 공단이라든지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공항을 잇는 교통망 건설도 개항에 맞춰 진행돼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TK 신공항을 물류와 여객 중심 복합공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배후 수요 1,600만 명을 흡수하는 철도와 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 건설이 필요합니다. 공항 건설로 떠나야 할 군위와 의성 주민의 이주 정착을 도울 사업도 추진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부산 가덕도와 경쟁하는 등 발의에서 통과까지 2년 6개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신공항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168명이 오늘부터 경북시군보건소와 공공병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됩니다. 분야별로는 전문의 25명과 인턴 일반의 45명, 치과 35명, 한의과 63명이며 3년간 군복무 대체로 일하게 됩니다. 의료 취약지인 울릉도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9명과 치과 1명, 한의과 3명 등 모두 16명이 배치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발신이나 수상한 번호는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는 발신 번호를 휴대전화로 속이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 중계기를 거쳐 전화번호를 바꾸는 식인데요. 보도에 나오는 의심스러운 장비를 보시면 꼭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야산에 낙엽과 뒤엉킨 수풀을 파헤치자 검은색 막대가 줄줄이 달린 장비가 나옵니다. 갈대밭 쓰레기 더미, 타워 크레인 구석 포대자루 안에도 같은 장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조직이 해외에서 전화하더라도 이 장비를 거치면 발신 번호가 010으로 바뀌는 변작 중계기입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에 내장된 개통된 국내 휴대전화 010 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이 번호로 가는 겁니다.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 수십 개를 직접 들고 다니거나 차로 계속 이동하며 추적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으로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일당 3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했는데 이들은 휴대전화만 관리하면 된다고 알바처럼 중계기 관리자를 모집하고 유심을 유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1000여 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 등 5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계기가 없으면 아예 자체 해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계기 단속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중계기로 의심되는 장비를 보면 112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은 수사 기능을 동원해 생활 속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청소년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경북에서 올해 1분기에 검거된 마약 사범만 5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4% 증가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이 많이 나는 시군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평가 우수 시군의 포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난해보다 산불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성과가 나오면 산불 예방평가 상위 5개 시군에는 당초보다 많은 3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불법 소각행위 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산불 예방평가 하위 시군은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가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이 공개한 지난달 경북 지역 수출은 4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9.6%가 줄었으며 무선 통신기기는 마이너스 63%, 반도체는 마이너스 50.2%로 전자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원료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늘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경북은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37.2%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댄스팀 거점기관 운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꿈의 댄스팀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춤을 만드는 사업으로 5년 동안 총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예술동호회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하이코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지역 마이스 산업평가에서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는 사업비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광고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박람회 등에 참가해 국제회의 도시 경주를 홍보할 방침입니다.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경주 마이스 서포터즈를 모집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요즘 콧물 훌쩍이는 소리와 기침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기온 변동이 큰 탓에 감기와 독감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최고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며 오늘 아침에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지난주 황사 발원지에서 유입된 황사는 점차 약화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는 5도, 안동은 3도, 김천은 영하 0.7도, 포항은 7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오늘 16도에서 22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변덕이 큰 기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에 들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청도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김천 영하 0.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1도, 김천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3도, 예천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9도, 예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하늘빛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은 조금 높겠고요. 모레와 내일 차이 비가 내릴 정도로 보여서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